사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 교육법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 살펴볼 아이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네요. 아무래도 이 중2병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학생의 이제 사주를 보내주신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머리 쓰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몸으로 하는 운동은 무지 좋아한다면서 도대체 뭐가 되려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아마도 좀 아이의 그 적성과 이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학생은 과연 어떤 사주와 기질을 가졌는지, 또 이 학생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는 이제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사주 팔자를 보면요, 무전년, 김이월, 임술일, 갑진시로 나옵니다. 일단 좀 세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전체적으로 이 발산하는 그 양의 기운이 주도하는 사주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일주가 이제 임술이고 시주에는 또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가 나오는데요. 이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는 이제 괴강살이라고 하는 기호가 되고요. 이 갑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백호살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좀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월주의 이제 그 김이라고 하는 간지는요, 그러니까 모두 이제 음의 글자들이긴 하지만 이게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웬만한 좀 양보다는 더 이제 강한 간지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엄청난 좀 에너지를 상징하는 기호들로 구성된 사주팔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걸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. 먼저 이 학생의 일간, 임수입니다. 우리가 이제 임수 그러면은 보통 이제 큰 바다나 강물에 비유를 하는데요. 좀 쉬지 않고 흐르는 아주 그 역동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이것저것 모으려고 하는 기질.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욕심이 좀 많다는 거죠. 또 이 일지를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노란색 토의 글자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일주가 이 임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간지가 되는데요. 이게 굉장히 좀 재미난 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는요, 사주 명리학에 이 신살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. 이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는 괴강살이라고 하는 신살이 됩니다. 이 괴강이라고 하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풀이를 하면 으뜸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서 이 좀 대장의 역할을 하는 별이다. 그래서 대장별이다. 즉 대장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. 아주 강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갖춘 기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또 하나 이 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과도 인연이 깊은 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 일치술토,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주에서는 이 월제 미토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이제 토의 글자들이 나오는데, 이런 이제 지지의 글자들은 다 땅속에 숨겨놓고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지장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거기에 이제 정화라고 해서 이 아이에게는 재물이 되는 그런 이제 정제라고 하는 기호가 숨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방금 전 이 임수라고 하는 글자는 욕심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, 그리고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도 강한 그런 이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데요. 자, 이 임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주를 가지고 있는 역사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. 개유정난 당시에 그 형이었던 이제 이 수양에 맞서가지고 조카였죠. 그때 이제 단종을 지키려고 항거를 했던 이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이 분의 그 일주가 바로 임술이었는데요. 그 금성대군이 당시에 그렇게 말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예가 좀 이렇게 출중했다라고 전해지고요. 또 당시 이제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 기록이 전해집니다. 상당히 좀 비슷한 기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다음으로 이 학생 이제 사주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그거는 뭐냐면 이 사주팔자에 이 토의 오행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주팔자를 보시면요, 모두 5개의 노란색 글자들이 보이실 겁니다. 팔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8개의 글자인데 그 중에서 5개다. 사실상 좀 압도한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. 토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이 임수하고의 관계에서는 토극수라고 해가지고 관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됩니다. 관성이니 재성이니 그리고 뭐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요. 이런 말들은 십성이라고 해서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매우 핵심적인 어떤 이 개념이자 기호들이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가족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, 그리고 또 심리적 기질이나 성향, 그리고 이제 적성이나 진로, 뭐 직업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이런 이론적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번 콘텐츠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
주로는 이제 좀 심리적 기질이나 적성 등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,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억압을 받으면서도 억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의 욕망을 뜻하는 기호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보통 즉 내가 그걸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억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. 억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? 좀 왠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이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역이 커지지 않습니까?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 반발력이 좀 함께 커지지 않습니까? 바로 이제 그런 원리를 연상하시면 될 텐데요. 어쨌든 이 학생은 이제 그런 관성이 지배하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. 그럼 그게 좋은 걸까요? 나쁜 걸까요? 제 답변은요.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그런 겁니다. 이 학생은 관성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난 사주다. 그런 아이다. 그 사실 자체를 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문제는 이 관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.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을 당하면서도 억압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이렇게 지배라든지 억압이라고 하는 말들, 이거는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힘이라든지 좀 권력, 이런 것들과 좀 이렇게 연관된 그런 단어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주팔자에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요,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조직 생활에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제 관직이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뭐 경찰과 같은 이런 이제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에는 뭐가 있어요? 위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위계에 따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잖아요. 자, 앞서도 그 어머님 질문에서 이 학생이 뭐를 좋아한다고 했죠?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. 운동이라고 하는 거, 우리가 뭐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기의 육체라든지 이게 정신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? 그리고 또 규칙적인 훈련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하는 행위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. 그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자기를 억압하는 모양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유명한 운동선수들, 이런 분들의 좀 사주를 훑어보면요,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모양을 띠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학생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게 이게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. 물론 아이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군인이나 이 경찰과 같은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직업의 전망을 갖는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문제는 아이가 공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다시 사주팔자를 좀 보면요, 이 학생의 사주는요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가 많다는 것과 함께 금오행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화오행은 숨어 있습니다. 명리학에는 화토동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, 그 이론에 따르면 토와 화는 같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오행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목오행도 하나가 드러나 있습니다. 근데 이 금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금오행은요, 일간인 이제 임수하고의 관계에서 금생수라고 하는 관계를 맺게 되고요. 그래서 일간인 임수, 즉 자기를 도와주는 인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됩니다. 자, 처음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인성이라고 하는 말.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,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이게 도장 인자입니다.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할 때 그 도장을 얘기하는 건데요. 근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수용하는 기질이나 능력 등을 상징하는 기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요,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자, 왜 그러냐면 공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? 공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거든요. 그렇잖아요.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지식을 자기의 머릿속에 차분히 저장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학생에는 무슨 오행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? 바로 금오행, 즉 인성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머니께서 해주신 질문, 아이가 머리 쓰는 걸 싫어한다,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잘 안 한다, 이 얘기겠죠. 그래서 이런 좀 인성을 키우는 금의 기운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좀 받아들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명상 같은 이런 것도 좋고요. 꼭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독서를 권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간에 그것이 뭐 꼭 이 참고서라든지 교과서뿐만이 아니라
뭐 만화책도 좋습니다. 어떤 책이든 간에 끝까지 좀 차분하게 읽는 그런 이제 습관을 기르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앞서 아이는 굉장히 좀 소유욕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점에 좀 착안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는 뭐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그리고 이제 아이의 방을 하얀색 계통, 뭐 아이보리 색상의 벽지로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또 책상이나 학용품 같은 것도 금속 계열로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. 참고하시기 좀 바랍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고요.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